자, 이번 시간 사원 등록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는 각 사원의 인적사항과 급여를 지급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부양가족을 입력하게 됩니다. 자, 입력된 자료는 매월 프로그램에 내장된 간이세표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급여대장 등 각종 출력물에 반영되는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사원 등록에서는 자, 프로그램 메뉴 볼게요. 여기 가서 원천징수의 사원 등록. 여기다 이제 사원 등록을 하고 여기에 이제 기본사항, 뭐 입사일부터 그 다음에 부양가족 공제받아야 될 사람들, 그 다음에 회사 내부적으로 필요한 추가 사항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이걸 쓰지 않고 여기 부양가족과 기본사항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종합문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01번에 사원 등록을 하시고 제시된 자료 외의 내용은 기본값을 적용하거나 생략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주민등록번호는 맞는 걸로 가정하고 우편번호, 위탁관계 생략. 안정환, 홍명보, 소연영 이렇게 나와 있죠. 3명을 등록을 해볼게요. 자, 사원 등록에 가서 이 메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단 기본사항 탭에 여기에 사원을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4번, 101번 입력하시고 101번. 그 다음에 성명, 안정환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민등록번호 란에 가서 뭐 주민등록번호겠죠. 보통 외국인이면 뭐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하실 거고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니까 1번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입사년도 2001년 1월 1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내국인 그리고 국적은 외국인이 아니니까 필요 없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저쪽에서 찍힌 거 이쪽으로 불러오죠. 그 다음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거주자 그리고 다 기본값이니까 엔터 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금액을 자동으로 급여자료 입력 계산할 테니까 있으면 월 100짜리인지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단위세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내용들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생산직 여부만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무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할 생산직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생산직이니까 사무직이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주소를 여기처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여기서 F2키 눌러서 우편번호와 함께 입력하고 싶으면 이런 기능도 있다. 자격시험에서는 다 생략하니까 곧바로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다 없으니까 생략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 이제 실무상 국민연금 보수 월액 등을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찍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인 것 뿐이에요. 시험하고 무관하고 그렇게 해서 안정환을 다 입력해 봤습니다. 이게 입력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죠. 주 핵심은 이쪽 부양가족이니까 102번에 홍명보를 입력해 볼게요. 홍명보. 그 다음에 주민번호 찍고 입사년을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무직 찍고 나머지 다 기본값 그 다음에 주소 찍고 그리고 업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연영 씨 103번 소연영 주민등록번호 찍고 입사년 찍고 나머지 다 기본값 쓰고 생산직 아니니까 부하고 주소 찍고 그리고 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나이는 이쪽에 가면 좀 다른 나이가 보이는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나이는 이 나이가 아니라 이 나이는 작업하고 있는 시스템 상의 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이니까 중요하지 않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에서는 이걸 다루는 거죠.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환 씨의 부양가족들의 인적사항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양가족 탭에 들어가면 안정환 씨의 나이 나오죠. 여긴 44세, 여긴 43세잖아.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현재의 만 나이고 이 사람의 생년월일이 12년 12월 12일이니까 내가 지금 12월 12일 전에 작업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나이는 이쪽이고 요거는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 불러왔죠?
그리고 본인이 뭐 부녀자거나 장애인이거나 하면 이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인적사항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부터 여기서 입력을 하는데, 여기 연말정산 관계란에 커서를 놓으면 여기 도움말이 보이잖아요. 본인, 직계존속, 배우자. 이걸 보고 숫자로 입력해도 되고, 여기다 커서를 놓고 F2키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뭐 그럴 필요 뭐 있냐. 여기 보이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숫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아버지니까 직계존속이잖아. 숫자 1번 누르라는 얘기예요. 누르고, 그 다음에 성명 쓰고, 안병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있죠? 주민등록번호 치고, 내국인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그럼 이제 만 나이가 자동으로 찍히는 거예요. 60세 이상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지 봅니다. 소득은 없는데,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장애인란에 가서, 나이는 60세 이상 맞고, 자동으로 찍혀왔죠. 여기 보고 하는 거니까. 건드릴 필요 없고, 여기 장애인란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됐죠? 여기를 다루는 게 이제 시험 채점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위탁관계도 F2키 눌러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자격시험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틀린 번호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쪽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만 나이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번호가 틀려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 봅시다. 어머니 최미라니까 여기서 도움말 소득자의 직계존속이잖아. 1번 누르고. 그 다음에 이름 최미라 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치면 자동으로 만 나이가 찍혔어요. 그리고 소득이 없어. 그러니까 60세 이상 엔터 치고 건너가시고 아무것도 작업할 건 없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죠. 여기 배우자 3번 입력하고, 김미숙.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나이는 44세. 그 다음에 자, 소득금액이 존재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죠.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 그래서 여기다가 부로 바꿔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있습니다. 직계 비속이니까 숫자 4번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 4번 누르고, 안진우 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쳤더니 16세로 찍혔죠. 그러니까 20세 이하라고 자동으로 찍혀 있고, 곧바로 자녀에도 체크가 됩니다. 자동으로. 요걸 보고 하는 거야. 됐죠? 여기 이제 도움말 나오잖아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자동으로 자녀도 찍혔어요. 근데 이제 소득이 있나를 봐야 되겠지? 소득이 없으면 잘한 거다. 20세 이하 엔터 치고 자녀의 요 그대로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안진수 볼게요. 안진수 4번 직계 비속 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치고, 자, 만 14세죠? 소득 없지. 그러니까 20세 이하에 이렇게 작업된 걸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동생이 있습니다. 안정길. 여기 동생은 여기 있죠? 6번. 형제 자매 6번 누르고. 안정길. 주민등록번호 치고. 만 20세네요. 소득 없죠? 20세 이하 맞고. 그 다음에 얘는 자녀가 아니니까 여기 안 뜨는 거지. 자동으로. 여기는 얘가 뭐라고 한 거야? 직계 비속이라고 썼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인식해 주는 거고. 소득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지만 얘는 동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찍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여기가 이제 시험 형태라는 얘기지. 사원은 이미 대부분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체크하라. 이런 게 출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홍명보의 인적사항이에요. 부양가족. 들어가 봅시다. 자, 홍명보 선택하고, 들어가서 홍명보는 뭐 특별히 장애도 아니고 없으니까 입력할 내용은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하나씩 볼게요. 자, 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 직계 존속 1번 선택하시고, 홍길동 입력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치면 만 나이가 자동 계산되고 60세 이상으로 찍혀 있죠? 소득 있나 봅니다. 소득 있죠?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부로 하셔야 되겠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안에. 그리고 다른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볼게요. 직계 전속이니까 1번 최진실 주민등록번호 치고 57세죠. 57세니까 나이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로 찍혀 있습니다. 57세니까 될 리가 없지. 60세 이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특별한 내용 없고. 그 다음 배우자 3번 입력하시고 김영자 주민등록번호 칩니다. 배우자 나이 필요 없고요. 얘는 총 급여라는 얘기는 근로소득이죠. 500만 원 이하니까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선택하고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진구 직계 비속 홍진구 주민번호 만 16세죠. 소득 없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20세 이하 찍히고 자녀의 여로 자동으로 찍혀 있습니다. 선택만 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진수 똑같이 4번 홍진수 주민등록번호 얘는 14세 소득 없죠. 20세 이하 자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이 있네요. 홍명구 6번 홍명구 주민번호 치고 22세예요. 나이 넘쳤다. 그러면 부로 찍혀 있죠. 그런데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장애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선택하시면 되겠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소현영 씨 봅시다. 자, 소현영 씨는 여성이에요. 여성이 나오면 하나를 조심하셔야 돼.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소현영 씨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녀자의 여를 체크해 주신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겠죠. 나머지는 아버지 직계 전속 1번 소지섭 주민번호 쳤더니 70세 이상이죠. 그러니까 여기 자동으로 찍히잖아요. 그냥 소득만 보면 돼. 소득 없죠. 그러니까 60세 이상도 되고 경로자도 되고, 즉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얘가 자동으로 찍어주는 거야. 됐죠? 60세 이상 경로자 여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편해졌다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어머니 볼게요. 1번 최정희 주민번호 칩니다. 65세니까 60세 이상 찍혔고 경로자는 아니죠. 소득 없죠. 그러니까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배우자 3번 입력하고 주민번호 치고 49세 배우자 나이 필요 없고요. 총 급여가 3천만 원이죠. 소득금액 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부로 바꿔놔야 되겠네요. 다른 거 없고. 그 다음에 최세연 4번 누르고 주민번호 치고 16세니까 20세 이하 자녀 찍혀 있고 소득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세돌 주민번호를 치니까 얘가 5세예요. 5세. 20세 이하는 맞지. 하지만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죠. 8세 이상이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찍지 않습니다. 건너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세희 4번 누르고 주민번호 칩니다. 얘는 3세, 얘도 20세 이하지만 여기 안 찍히죠? 자동으로 주민번호 보고 찍어주는 거니까 우리는 확인만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출제가 되는 게 이제 사원 등록에서 이 사원의 인적사항을 보고 주민등록번호 치고 부양가족의 해당 여부만 잘 골라내시는 게 급여 자료 입력에서 사원 등록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매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닫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문제를 회사 2004번 선택해서 사원 등록 메뉴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을 입력하시렵니다. 자, 근로자 본인은 모두 다 세대주고 위탁관계의 표준 생략. 그래서 송천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회사 2004번 선택하고 사원 등록 들어가서 문제 풀 수 있게 사원이 쭉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번호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표시 생략했습니다.
기본 공제사항은, 기본사항은 건드릴 게 없으니까, 바로 이제 부양가족 탭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송천식 와 있고, 본인이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만 나이 똑같고, 여기하고 같고, 입사일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특별하게 뭐 경로우대든지 장애인이 아니니까 건드릴 게 없죠. 그럼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상현 씨부터 봅시다. 일단 제일 먼저 뭘 받아야? 소득 금액이 존재하는지 봅니다. 자, 이자 소득 금액.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종합과세. 보통 국내에서 받는 이자는 분리과세니까 상관없는데 종합과세 된다는 얘기는 소득 금액의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렸으니까 나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곧바로 부라고 하시면 되겠죠. 지금 기본적으로 다 부로 만들어 놨으니까 되면 바꾸고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놔시면 돼. 일단 아버지는 소득 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최미연 씨 볼게요. 소득은 없어요. 나이가 63세야. 괜찮겠죠? 그럼 여기를 60세 이하로 바꿉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됐죠? 경로우대자는 아니지. 여기 70세니까. 자, 우리가 이제 원래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막 찍어줬는데 이 문제는 자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문제예요. 좀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돼. 없어 아무것도. 자, 그 다음에 배우자예요. 이미자. 자, 소득 금액이 500만 원, 근로소득 500만 원 안 되죠? 괜찮아. 배우자는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라고 선택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특별한 거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자예요. 송대광. 소득 금액 봅니다. 소득은 없고요. 나이 괜찮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20세 이하로 찍고, 그리고 얘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장애인 란에 요것도 넣어주고, 그리고 18세잖아. 자녀도 해당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고. 그 다음에 송천광. 15세죠? 여기 20세 이하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8세 이상이니까 여기 자녀 찍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소득 없고. 그 다음에 이미숙 볼게요. 이미숙은 처제입니다. 나이는 22세죠. 나이는 20세 이하가 안 되니까 나이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소득은 없어도. 그래서 부로 놓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풀이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최소연 씨. 최소연 본인이 여성이면 조심하실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여기 분야자인 거 잘 보셔야 돼.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부녀자의 여라고 체크해야 한다는 거 조심하시고. 다른 건 없고. 그 다음 아버지 소득금액 존재하죠? 1,000만 원이네. 그러면 부 안 된다. 건드릴 거 없고. 소득금액 존재. 그 다음에 어머니 소득 없고 나이 64세 60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 찍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박숙은 남편 무직이라는 얘기는 소득이 없다는 얘기니까 괜찮겠죠? 여기를 배우자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없고 됐죠? 그 다음에 박보배 자 4세 여기가 기본공제 대상자 20세 이하 찍고 그 다음에 자녀는 해당하지 않죠. 건너뛰고 그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람 볼게요. 정중부. 정중부에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곧바로 부양가족을 보면 되겠습니다. 상철, 아버지, 65세, 여기 60세 이상 찍고 특별한 얘기 없죠. 건너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머니, 소득 없고 56세 안 되죠. 나이가 안 됩니다. 아예 안 돼.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고 문해창작 소득인데 5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소득이 100만 원 이하니까 상관없고 나이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배우자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일도 10살 20세 이하 소득 없죠. 자녀에 찍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정2도 소득 없고 8세, 20세 이하 찍고 자녀 찍고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정부미 동생입니다. 22세 나이 때문에 안 될 텐데 얘가 장애인이야 되겠죠? 그런데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소득이 100만 원 초과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장애인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장애인이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가 아니면 여기도 아닌 거야. 그래서 건드릴 거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서절세 씨 볼게요. 서절세. 자, 본인 총 급여 5천만 원은 여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나머지가 없네요.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 69세죠? 여기 60세 이상 찍고. 경로자는 안 되네. 소득 없고. 그 다음. 조선이 어머니 이자 소득 금액 200만 원인데 종합과세 대상이야. 그러니까 소득 금액 제한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이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네요. 이것도 안 되겠죠. 배우자도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2살 나이 제한에 걸렸다. 얘도 안 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상관없이 안 된다. 됐죠? 그 다음에 5번째 김세윤 씨 봅시다. 특별하게 얘가 적용받아야 될 내용은 없네요. 김대식 아버지. 자,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이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괜찮겠죠? 나이가 72세네. 그럼 60세 이상 찍고 경로자도 찍어주고 70세 이상이니까 됐고 그 다음 어머니 소득 없고 68세죠? 60세 이상 찍고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양도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죠?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금액 초과. 그 다음에 소득은 없는데 나이가 21살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나이 때문에 안 돼. 그 다음에 차식이 18살, 여기 20세 이하. 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녀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 안미정, 처제. 소득이 없는데 나이가 20세가 넘었죠. 그러니까 나이 제한 때문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안미정 씨도. 6번 문제 봅시다. 이승주 씨 본인이 특별한 건 없고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아버지 76세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으니까 안 되겠죠. 공제 못 받고. 경로 우대자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로 놓으시면 돼요. 여기가 부면 이 뒤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조국의 어머니죠. 소득 없죠. 60세 이상 찍고 경로자 찍고 됐죠.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이 250만 원 있습니다. 안 되겠죠.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없고 21살 나이가 넘쳤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 없고 16살 20세 이하 찍고 여기 자녀 찍고 됐죠? 그 다음 처제 소득 없는데 나이가 넘쳤어요. 장애인이죠.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으니까 여기가 장애인이라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재미수.